안녕하십니까.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 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오늘은 화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제는 소양병 그리고 장부의 불화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아주 독특한 치료 방법인데요. 병의 위치에 따라 먼저 외부의 나쁜 기운들이 우리 몸에 침범을 했을 때 몸의 가장 바깥쪽에 있다면 표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땀을 내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등 우리 몸 안에 병이 생긴다면 이것을 사아제 등을 사용해서 없애고 아래로 빼주게 됩니다. 혹은 또 속에 노폐물이 쌓였을 때 그것이 인체의 상부에 있다면 구토를 하게 하여 치료를 하기도 하고 노폐물들이 인체의 하부에 있다면 방금 같은 사화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침입한 병은 몸의 가장 바깥에서 점점점 몸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그 중간 정도에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든 방법이 이 화해제입니다. 병이 완전히 바깥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어딘가쯤에 있을 때 그것을 조화롭게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소양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체 내부에는 여러 장부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라고 하여 5가지 장이 있는데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들은 각각의 기능을 하며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데 장부가 따로따로 있지만 이것들이 또 서로 상호관계를 맺어서 심장이나 간장이나 폐장이나 비장이나 신장이 각각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화해제입니다. 그래서 화해제의 작용은 소양병을 치료하는 화해소양이 있고 장부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작용이 있는데 크게 간장과 비장의 조화 그리고 위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학지를 치료하는 것도 역시 화해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소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양증은 외부에 좋지 않은 기운이 우리 몸을 침범했을 때 인체의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쯤에 나쁜 기운이 머무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표증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또 리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소양병은 그래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눈이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 표증과 리증이 번갈아 오기 때문에 한 번은 열이 났다가 한 번은 몸이 으슬으슬 추웠다가 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나 옆구리 쪽이 답답하고 또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구토를 하고 싶은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소양증은 사람마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갈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흉부 아래쪽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또 소양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해제는 아까 봤던 이 소양증을 치료하고 또 장부 간의 불화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화해소양제입니다. 이것은 소양증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부의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침습하여 반표, 반리, 즉 반은 표, 반은 리 부분에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증상은 방금 알아본 것과 같은 소양증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본초는 시호, 청호, 황금이 있는데 특히 이 시호는 소양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본초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호는 간담에 작용하여 간이나 담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조와 간비제입니다. 보통 간과 비가 서로 상관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간에서 이상이 생긴다면 비장, 즉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비 불화가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하는 처방이 조와 간비제입니다. 간은 깊은 생각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병이 나고 또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거나 절제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의 기운이 뭉치고 울체가 되어서 비장에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증상을 좀 살펴보자면 흉부, 옆구리 쪽이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억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급함을 느끼거나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량도 감소하게 되고 배가 부르면서 대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방귀가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복통이 생기면서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의 기운이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약물과 함께 비장, 즉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호, 지각, 진피와 같이 기의 운행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약물과 간에 작용하는 약물에다가 백출, 복령, 감초와 같이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화장이제입니다. 이것은 위장관의 기능 이상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는 음식을 잘못 먹거나 하여 몸 안에 열이 생기고 또 한증, 추운 것이 생겨서 이 한과 열이 섞여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도 주로 소화기 쪽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하고 싶은 오심이 생기고 실제로 구토도 할 수가 있으며 딸꾹질이나 트림 같은 것이 잦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빵빵해지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복부가 아프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소화기기를 도와주는 여러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요. 건강, 생강, 계지, 반하, 황금, 황련 같은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비위의 작용을 도우면서 열을 나게 해주기도 하고 혹은 열을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기능 이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해제는 총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요 화해제 처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시오탕입니다. 이것은 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오가 들어간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화해소양제가 되겠는데요. 이 소시오탕의 구성을 보면은 시오, 황금, 인삼, 감초, 반하, 생강, 대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시오탕의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탕의 구성 역시 군신좌사 이론에 맞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군약으로 시오가 쓰입니다. 시오는 소양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이며 이로 인해서 속에 있는 열을 제거할 수가 있고 경기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시효가 들어가면은 소양증을 잘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으로는 황금이 들어갑니다. 황금은 몸속에 열을 빼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청열 작용을 하여 시효의 작용을 돕게 됩니다. 좌약으로는 반하, 인삼, 감초 세 가지 약물이 들어가는데 반하는 위장을 조화롭게 하여서 구역질이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양증에서 구토가 나려고 하는 것을 이 반하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삼과 감초가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체력을 도와줘 전기를 돕게 되어 면역력을 높여서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약으로는 생강대조가 들어가는데 이 생강대조의 조합은 여러 처방에 주로 사용이 되는 조합이고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 기능을 도와서 약물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약을 좀 더 잘 소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들이 합쳐져서 소양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소양증은 다시 한번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열이 나거나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것이 반복이 되고 가슴이나 옆구리 쪽이 아프고 그득할 수 있으며 식욕이 없어질 수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를 하고 싶어하며 입이 쓰며 목이 마르고 눈이 어지러운 증상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혀와 맥을 살펴보면 설태는 하얀 설태가 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맥을 잡았을 땐 현한 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열입혈실증이라고 하여 주로 여성분들의 월경과 관련된 질환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월경이 중단이 된다든지 혹은 월경과 관련된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서 아까 보았던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것들이 교대로 나타난다면 이 소시호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간과 관련된 질환에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황달이 나타났을 때도 이 소시호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호는 간담계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황달이라든지 학질 같은 질병이 있을 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대 질환에 적응을 해보자면 식욕부진, 구역, 구토, 수면 중에 발한이 과다하다든지 오한과 발열이 교대가 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계통과 관련해서 편도라든지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이 있거나 인플루엔자, 기관지염, 천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계와 관련하여 위염이라든지 급성 담낭염, 식도의 운동장애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간과 관련해서 바이러스 간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늑막염, 월경통, 늑간신경병증, 방광염, 요도염, 요도증후군,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우울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시호탕은 특성상 아주 많은 질병에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시호탕의 주의사항은 인터페론 제제와 병용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복용하다가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해야 되고 특히 간염에 쓸 수는 있지만 만성 간염에 사용할 경우 혈소판 수의 변화에 주의를 해서 혈소판 수의 감소가 일어난다면 역시 복용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미소요산입니다. 가미소요산은 대표적인 조화 감비제로 이 약 역시 임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요산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거기에 감이,
즉 다른 약물들을 더하여서 만든 처방이 이 가미소요산입니다. 이 약물의 구성은 당귀, 작약, 복령, 백출, 시호, 목단피, 치자, 감초가 들어갑니다. 이 가미소요산에는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진 약물들이 배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간을 치료하는 약물, 그리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 열을 낮춰주는 약물, 그리고 혈액을 보충시켜주는 약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미소요산은 간과 비가 불화하면서 혈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증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이 나는데 일정 시간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에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난다던가 혹은 잠잘 때 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비 쪽이 아프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위인 복부라든지 옆구리 쪽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어지러우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불안한 증상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열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도 그 열이 보여서 양볼이 빨갛게 물들 때도 있고 입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이 가미소요산은 그래서 특히 부인과 질환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성분들의 월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혹은 생식기 주위에 종창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을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아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입이나 혀가 헐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피부가 가렵거나 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이 생겼을 때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질환 증상에 적응을 해보면 월경통을 비롯한 월경 관련 질환, 우울증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갱년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사람들은 우울해하거나 혹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한 열이 올라서 얼굴에 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때 이 가미소요산을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의 소양감, 구내염, 수면장애, 피로, 권태, 오한과 발열의 교대, 수족냉증, 두통 같은 것이 있을 때 가미소요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열을 해소해 주지만 이것이 염증으로 인한 열이 많이 있으면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드리며 감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므로 복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반하사심탕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조화 장위제로 임상에서는 소화제로도 주로 쓰이는 처방인데요. 그 구성은 반하, 황금, 건강, 인삼, 황련, 대조, 감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반하와 건강입니다. 이것들은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의 구멍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온 추위와 관련된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구역질을 멈추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련, 황금이 있는데 이것은 쓴맛이 나고 기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이 두 가지 약재는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한약재인데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열이라든지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사가 날 때 이것을 먹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삼,
감초, 대조가 들어가서 이것을 보중익기라고 하여 중초, 즉 소화기 기관의 기능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바나, 건강, 황련, 황금의 약성에 의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또한 소화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치료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바나사심탕은 위장의 불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상복부의 답답함 혹은 이 부분의 그득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통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구토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설태를 보게 되면은 열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은 누런 색깔이 보이게 되고 또한 속에 노폐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가 두껍게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소화불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사심탕은 한국에서 보험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소화불량인 사람들에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식욕부진, 구역, 구토, 속쓰림, 트림, 소화성 궤양, 위염, 대장염, 묽은 변이나 혹은 설사와 같이 여러 소화기계 질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바나사심탕 역시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임산부는 가급적이면 복용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감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나사심탕 역시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붓게 되면 그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해제의 정의, 종류와 함께 주요 화해제 처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화해제 역시 적응증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임상에서 흔히 쓸 수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임상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